제가 잊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자를 바닥에 슬쩍 긁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순간의 소리요. 피곤하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전조도 부상도 없이 수개월 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서서히 찾아온 근력 저하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실 수 있나요? 60대 이후 일어나면서 흔들리고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지고 다리가 잠시 멈칫하는 그 순간 문득 무섭게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식탁 위 음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드시는 채소 일부가 건강을 위한 채소란 이름 뒤에 다리에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다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제가 전하는 말에 공감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몇 시에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에 제 다리를 다시 세워준 3가지 채소, 그리고 걸음을 거의 빼앗았던 3가지 채소를 모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구해준 채소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다리를 회복시켜준 채소들, 브로콜리. 저는 브로콜리를 좋아해서 먹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해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종아리가 피아노 줄처럼 팽팽하고 발은 반쯤 저린 상태였으며 균형감도 약간씩 흐트러졌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 탓이라 했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찐 브로콜리 한 컵을 내밀며 두뇌에도 좋은 음식이에요 라 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맴돌더군요. 혹시 몸 전체에도 도움이 될까 결국 알아보니 그랬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염물질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었고 다리에 피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강화하며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개는 심장이나 기억력에 좋다고들 하지만 말단 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힘을 지닌 숨은 영양소였던 겁니다. 하루 한 컵 적당히 찌고 과하게 익히지 않는 브로콜리를 2주만 섭취했을 뿐인데 걷는 거리가 늘고 숙면이 찾아오고 의자에 발을 질질 끌고 움직이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시금치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예전엔 접시에 드문드문 얹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구를 통해 시금치는 질산염 성분이 풍부해 근육까지 깊숙이 혈류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니 근육 힘이 살아났습니다. 또 시금치엔 엽산 루테인 칼륨 등이 있어 뇌 기능과 기억력 반응 속도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를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거나 마늘과 살짝 볶아. 점심에 먹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까먹는 일도 줄고 깊이 잠드는 시간이 늘었으며 이유 없는 짜증도 줄었습니다. 당근 마지막은 당근입니다. 예전엔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시력뿐 아니라 신경근 조율 뇌와 다리의 협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어떤 연구에선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이 균형감과 반사신경이 향상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선 시야 유지로 인해 야간 추락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생당근을 샐러드에 갈아 넣고 수프에 썰어 넣고 스무디에 돌려 먹기 시작했더니 계단에서 발을 헛디는 일이 없어졌고 움직이려는 순간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지체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몸속에서 다시 살아난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브로콜리로, 균형과 순환 회복 시금치로, 산소 공급과 뇌 기능 증진 당근으로 움직임의 응답성과 균형 강화, 이 3가지 채소는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제 다리를 살려내고
저 자신을 되찾게 만든 작지만 강력한 생명줄이었습니다. 2부, 내 다리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던 음식들 전에 저는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가지를 구워 먹곤 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 그리고 제 자부심을 곁들여 말이죠. 지중 해식 요리라 건강한 느낌이었고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주변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다리는 마치 남의 것처럼 무겁고 뻣뻣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수개월간 저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종아리를 문지르며 그저 늙어가는 과정이겠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식사는 깔끔하게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는데 오히려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솔라닌이라는 물질에 관해 읽게 되었습니다. 가지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식물에게는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일부 인간, 특히 고령자에게는 무언의 방해자였습니다. 솔라닌은 관절과 근육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항상 거칠게 나타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은근히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 저는 수년간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식단에는 늘 피망도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아삭하며 비타민C가 풍부해 보였죠. 하지만 심층적으로 조사해보니 이 예쁜 채소들도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많아 장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 흡수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이것은 연료 탱크에 설탕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렉틴은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 혈류를 흐리게 하고 다리와 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가는 혈관들을 약화시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발가락이 찌릿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으면 약간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내부 어딘가에서 정정이 같은 감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누구나 좋아하는 가족 음식, 휴일의 위로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으깬 감자나 튀긴 감자는 더욱 그러했죠. 그런데 흰 감자, 특히 으깬 것이나 튀긴 것은 늙은 몸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며 결국 동맥이 단단해지고 말았습니다. 동맥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말초로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안전하고 익숙하며 영양이 있다고 믿었던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내부에서 힘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이 채소들이 다량 섭취하거나 민감한 사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민감함이라는 것이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 한번 붓고 발가락 하나, 저림 계단 하나 잘못 내려가는 것. 이런 신호는 대부분 조용히 몸이 속삭일 때 나타납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지를 굽고 피망을 채워서 요리하고 감자를 굽거나 삶는 것으로 바꾸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다리는 약해졌으며 언젠가 추락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남는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의 예전 약초학에서는 가지과 식물이 독성을 가진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 기반의 식습관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섭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이지 않게 하지만 의식적으로 가지를 덜 피망도 줄이고 흰 감자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장고 안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에 돌아온 정숙함. 더 이상 윙윙거림도 통증도 없는 상태. 그것이 제가 느낀 가장 큰 안도였습니다. 때로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음식이 아니라 덜 먹는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3부, 저는 라벨보다 색깔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의 색깔이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금씩 보라 진한 초록 선명한 주황색이 선명한 채소들을 먹었을 때 제 몸이 훨씬 더 반응이 좋다는 것을요. 당근, 시금치, 빨간 양배추, 비트 모두 깊고 풍부한 색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자연이 말하듯 이거 정말 좋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반면 흰 감자나 획일적으로 녹색인 피망 같은 채소는 왜인지 몸에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식품 라벨의 영양 성분만으로 선택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포장지 뒤의 작은 글씨보다 색깔을 더 신뢰합니다. 선명한 색은 사실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같은 식물의 힘을 암시해 주니까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흰 감자 대신 선택했을 때 단순히 맛이 다를 줄만 알았는데 제 다리가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훌륭한 식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구마는 일반 감자와 전혀 다른 식물 계통에 속합니다. 마치 이건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듯하죠. 고구마의 한염 효과는 실제로 입증되었고 발목과 무릎의 뻣뻣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게 좋아졌고 계속해 나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진하고 붉은색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스무디에 넣거나 로즈마리와 함께 구워 먹습니다.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류와 산소 공급 근육 기능을 개선해 준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보행 지구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주간 비트를 섭취하자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앉아있던 후에 느껴지는 다리의 무거움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채소는 빨간 양배추입니다. 아삭하면서도 약간의 매콤함이 있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신경 기능을 보호합니다. 저는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었더니 접시 위가 눈부시게 빛나고 걸을 때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양이 맞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고령자의 몸이 가진 특정한 필요를 생각하면 선명한 색채의 채소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준 맞춤형 약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제 저는 라벨 최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영양 성분표 단백질, G, 나트륨, Mg 등을 꼼꼼히 봤지만 지금은 짙은 오렌지색, 진한 녹색, 짙은 보라색을 보면 자연스레 눈이 갑니다. 포장지 뒷면 글씨보다 색깔이 더 말을 걸어오니까요. 어쩐지 시적이지 않나요? 이 채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혈관을 막거나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도 않는 그런 평범하지만 조용하고 꾸준한 회복력입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찾는 것은 기적이 아닌 단단하고 따뜻한 동반자 같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 저는 냉동 피자 코너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 코너에서 한참을 머뭅니다. 색깔이 저를 안내하니까요. 제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일 다리가 좀 더 가벼울까라고요.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곧바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바부. 내 식료품 저장실에 숨어있던 조용한 도둑.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리에 쥐가 났고 또 다른 날에는 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고 쉽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지불안 증후군, 하루 긴 일과 후 허벅지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인도턱을 내리며 느껴지는 힘빠짐 같은 이상한 약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마치 경고 없이 조금씩 나를 빼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식료품 저장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지방이나 심장 건강에 좋다는 문구가 붙은 음식은 무조건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냉장고 선반은 스낵바 맛을 가미한 오트밀, 저칼로리 수프컵으로 가득했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고 편리했죠. 하지만 밝은 레이블 뒤에는 각종 첨가물, MSG, 인공 감미료, 유화제 보존제 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역할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명확했습니다. 처음 경고등이 켜진 것은 MSG였습니다. 가공수프 소스 냉동식품에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첨가물은 60대 이상에게는 단순히 맛만 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미네랄 균형을 깨뜨리며 근육 경련이나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증상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MSG가 들어간 식사를 한 날이면 다리가 더 심하게 반응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밤의 떨림, 정강이의 통증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화제와 안정제 같은 라벨 하단에 적힌 어려운 이름의 첨가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을 방해하고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며 근육을 서서히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탈수된 근육은 약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기 쉽고 예기치 않게 힘을 잃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고령자들이 더 많은 신체 불편을 겪고 보행 속도는 느려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연구보다 제 몸의 증상이 더 신뢰가 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70대 피터라는 분이 있는데 60일 동안 가공식품을 끊자 다리의 윙윙거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 표현이 오래 남았던 이유는 저도 같은 정정이 같은 느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따라 했습니다. 스낵바는 버리고 구운 아몬드와 신선한 과일로 바꾸었고 즉석 수프는 그만두고 마늘과 강황을 넣은 뼈 육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다리의 떨림은 멈췄고 종아리는 따뜻해졌으며 발가락의 냉기도 사라졌습니다. 첨가물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적당이라면 무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적당함이 사실은 매일 먹는 조용한 독이었다면 어떨까요? 몸이 이미 균형을 잃었다면요. 진짜 테스트는 단순합니다. 제거하고 듣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판트리 정리를 했고 치료를 위한 음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디톡스나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라 진짜 음식은 받아들이고 인공적인 것은 빼는 습관을 만들었죠. 제 다리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가장 조용한 도둑이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칠 수 있다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걸음에 대한 자신감, 그것입니다. 이제는 라벨의 뒤쪽을 읽을 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탐정처럼 읽습니다. 5부 장보기 리스트로 다시 쓴 내 다리 이야기.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나 번쩍이는 영감은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어느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근육 경련도 흔들림도 종아리의 뻐근함도 무릎 뒤에 화끈거림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무력감이나 피로감이 아니었고 맑고 강하며 희망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내 다리가 다시 내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의학적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마침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기 시작하고 필요 없는 것을 중단한 결과였습니다. 듣기에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때로 회복은 알리지 않고 잠시씩 찾아옵니다. 케일의 강황에 이를 닦을 때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에 숨어서 말이죠. 저는 장보기 리스트를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순환 신경 건강 근육 회복을 위한 맞춤 처방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겸증 식품, 자연산 연어, 아보카도, 블루베리 등을 챙겼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박씨와 검은 콩도 냉장고에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습관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 한 숟가락 레몬과 생강을 넣은 허브차, 그리고 물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탈수는 관절 움직임에 치명적인 적이었거든요. 그때 바르바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76세였고 몇 년간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 왔는데 다리가 뻣뻣하고 경련도 있었죠. 혈액 검사 결과 칼슘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본인의 건강 습관, 이 연조직을 석회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시금치, 두부, 정어리 같은 음식 위주로 바꾸자 증상이 점차 사라졌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가구처럼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제게 크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손주를 안고 조카의 결혼식에서 춤추고 비온 후 햇살 속에 나설 때 균형과 기쁨과 존엄을 실어 나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리를 매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고 점점 꾸준히 밤마다 가벼운 스트레칭 볼 땐 폼롤러로 종아리 마사지 복잡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식적인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균형에 대한 자신감뿐 아니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통증마다 의심하지 않았고 밤늦게 증상을 검색하지 않게 되었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보다 더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믿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편리함에 매몰되어 쇼핑카트를 가득 채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 투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스를 표시했습니다. 당근, 시금치, 비트, 고구마, 호두, 레몬물, 햇살 아래 걷기에는 찬성했지만 NO를 외쳤습니다. MSG, 솔라닌, 가공, 충전재, 반짝이는 포장 속의 거짓 약속들에 대해서는요. 당신의 장보기 리스트는 단순한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리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하루가 천천히 이어지면 남는 것은 종종 조용한 몸의 울림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지쳐있지만 언제나 정직하죠.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몸을 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번역이 당신께 허락이 되길 바랍니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가세요. 가공된 것, 급히 먹는 것, 너무 편리한 것을 벗어나세요. 진짜 음식, 진짜 보살핌, 그리고 당신의 다리를 향한 진심 어린 신뢰에 기댄 삶으로 나아가세요. 아직 걷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다리 잘 먹이고 잘 듣고 사랑할 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많은 장을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항상 소중한 몸을 사랑하며 지켜가시길 바랍니다.